어느 날 문득 그런 생각이 든 적 있으신가요? 이젠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없구나. 예전에는 누구의 엄마, 아빠로, 회사의 누구 과장님으로, 동네에서 필요한 역할이 분명했는데, 지금은 꼭 내가 아니어도 되는 일들 뿐입니다. 심지어 내 하루가 다른 사람들에게 아무 영향도 주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 이제는 할 일이 없다. 나는 어디에 있어야 할까? 이런 생각이 우리 마음을 슬그머니 채워옵니다. 그럴 때 철학자들은 뭐라고 말했을까요? 철학자 하이데거는 말했습니다. 인간은 던져진 존재다. 우리는 원해서 이 세상에 온 게 아닙니다. 태어나 보니 세상이 있었고 역할이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그 역할들이 하나둘씩 사라져 가고 있지요. 하지만 하이데거는 이어서 말합니다. 던져졌다는 건 새로운 선택의 자유 속에 있다는 뜻이다. 젊은 시절에는 책임이 많아서 하고 싶은 일보다 해야 할 일이 먼저였습니다. 이제는 역설적으로 하고 싶은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시간의 자유가 생긴 겁니다. 자유는 때로 공허처럼 보이지만 거기엔 삶의 또 다른 가능성이 숨어 있다고요. 사르트르는 말합니다. 인간은 본질이 아니라 행동을 통해 자기 자신을 만든다. 사르트르의 철학은 존재의 이유는 태어날 때부터 있는 게 아니라 살아가며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어떤 일을 하든 크고 작음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동네 아이에게 바느질을 가르쳐도 하루 10분 글을 써 내려가도 나는 지금도 존재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 순간 우리는 다시 누군가의 이유가 됩니다. 나이 들면 역할이 줄어드는 게 아니라 방향이 바뀌는 것입니다. 젊은 날에는 속도가 중요했지만 이제는 방향이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하루가 사실은 깊이 생각하고 느끼고 세상을 천천히 받아들이는 지혜의 시간이기도 합니다. 중국 철학자 장자는 이런 말을 남깁니다. 세상 일에 너무 끼어들면 마음이 흐려지고 한 발 물러서면 도가 보인다. 물러남은 결코 무력함이 아니라 더 넓은 세상을 보는 자리입니다. 잊지 마세요. 존재 그 자체가 누군가에게는 위로입니다. 자식에게, 친구에게, 이웃에게 말없이 차를 내어주는 그 한순간이 길에서 마주친 누군가의 인사를 받아주는 그 표정 하나가 우리가 살아있기에 가능한 선물입니다. 철학자 레비나스는 타인을 향한 응시가 곧 책임이라고 말했습니다. 눈빛을 마주하고 존재를 인정해주는 것,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이미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무엇을 해야 할지가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이 시간을 살아갈 것인지가 더 중요해집니다. 역할이 사라진 자리에 우리의 존재가 더 또렷하게 보입니다. 철학은 그 자리를 바라보는 지혜의 눈을 선물해 줍니다. 명심보감과 맹자. 어느 시기부터인가 우리는 다른 사람을 위해 사는 삶에 익숙해졌습니다. 가족을 위해, 조직을 위해, 이웃을 위해. 그러다 문득 모든 것이 조용해졌을 때 남은 나 자신이 너무 낯설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이런 마음을 오래전부터 헤아렸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동양의 철학자들입니다. 그들은 세상보다 자신의 마음을 먼저 다스리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공자는 말했습니다. 군자는 조화를 추구하되 같아지려 하지는 않는다. 공자는 군자란 스스로 중심을 잡고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남들과 똑같아지려고 애쓰지 않고 서로 다름 속에서도 조화를 이루려 노력하는 삶. 그것이 군자의 태도입니다. 은퇴 후 예전처럼 사회에 발을 깊이 들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모임에 빠지더라도 손주를 돌보지 않더라도 그 자체로 부족한 삶이 아닙니다. 내가 중심을 잡고 조용히 살아가는 것. 그것이 공자가 말한 조화로운 삶의 시작입니다. 장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크게 깨달은 사람은 조용하고 고요하다. 장자의 사상은 다소 몽환적이고 자유롭습니다. 그는 나비의 꿈 이야기를 통해 지금 이 삶이 꿈인지 현실인지 구분할 수 없다고 말했지요. 하지만 그가 말한 건 단순한 헛헛함이 아니라 스스로를 벗어나는 자유였습니다. 젊을 때는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직업, 타이틀, 성과로 정의했습니다. 그러나 장자는 말합니다. 그 모든 걸 내려놓고도 나는 나일 수 있다고요.
몸이 예전 같지 않아도, 사람들이 나를 찾지 않아도, 조용히 고요하게 살아가는 삶 그 자체가 이미 깨달음의 길 위에 있는 것이라 말합니다. 맹자는 덧붙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측은지심서인 질신을 지니고 태어난다. 맹자는 인간의 본성을 선하다고 봤습니다. 그 중심에는 타인을 위한 연민과 따뜻함이 자리 잡고 있다고요. 그 마음은 어디서든 빛납니다. 식물에게 말을 걸어주는 손길, 배달원에게 더운 날 고생 많으시네요 하고 건네는 한마디, 지하철에서 조용히 자리 하나 양보하는 마음, 이 모든 것이 내 역할이 없지 않다는 증거입니다. 맹자는 의미 있는 삶이란 거창한 일이 아니라 작은 마음씀에서 비롯된다고 가르쳤습니다.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곧 삶을 다스리는 길입니다. 동양 철학은 늘 밖이 아닌 안을 돌아보게 합니다. 지금 내가 어디에 있느냐보다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느냐가 삶의 품격을 결정한다고 보았습니다. 고요하게 차를 끓이는 손길, 조용한 창가에서 책장을 넘기는 시간, 이 모두가 수양입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새로운 삶의 흐름이 피어납니다. 공자도, 장자도, 맹자도 인간이란 존재가 역할로만 구성되는 것이 아님을 알려줍니다. 무엇을 하든, 어디에 있든, 지금 이대로도 충분한 존재임을 깨닫는 순간, 그것이 바로 동양 철학이 말해주는 지혜로운 삶의 출발점입니다. 서양 철학자의 통찰, 자유는 책임과 맞닿아 있다. 할 일 없는 시간은 때때로 우리를 깊은 생각 속으로 이끌어줍니다. 나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까? 무엇을 해야 의미가 있을까? 이 질문에 대해 서양 철학자들은 자유라는 단어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유에는 책임이라는 그림자가 함께 따라붙는다고 말했습니다. 니체는 이렇게 말합니다. 스스로의 삶에 책임지는 사람이 진정한 주인이다. 니체는 강한 자가 되라고 했지만 그의 말 속 강함은 누군가를 누르는 힘이 아닙니다. 자기 인생을 자기 손으로 책임지는 자세, 그것이 진짜 강함이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젊은 시절 우리는 의무에 끌려가듯 살아온 순간이 많았습니다. 가정의 가장으로, 아이들의 보호자로, 직장의 일원으로 말이지요. 이제는 그 책임에서 벗어난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니체는 묻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이제 무엇을 선택하겠는가? 스스로의 삶을 다시 구성할 수 있는 기회. 그것이 바로 자유라고요. 사르트르는 말했습니다. 인간은 자유를 선고받은 존재다. 선고받았다는 말이 조금 거칠게 들릴 수도 있지만 사르트르에게 자유는 원하든 원하지 않든 주어진 책임이었습니다. 더 이상 누군가가 시키지 않아도 어떻게 살 것인지, 어떤 선택을 할 것인지 우리가 직접 결정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는 말합니다. 선택은 늘 불안과 함께 오지만 그 불안을 받아들일 때 비로소 인간은 온전해진다. 지금 내가 느끼는 공허함, 어색함도 사실은 선택의 시작점일 수 있습니다. 나는 이 시간을 어떻게 쓸 것인가? 그 물음이 바로 철학적 인간의 첫걸음입니다. 아를랑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은퇴는 끝이 아니라 자유의 첫 경험이다. 프랑스의 철학자 아를랑드는 은퇴는 사회로부터의 해방이 아니라 삶의 본질에 다가갈 기회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은퇴 후 더 바빠지고 어떤 사람은 은퇴 후 진짜 자신을 만난다. 누군가는 봉사활동을 선택하고 누군가는 글을 쓰고 누군가는 자연을 돌보며 살아갑니다. 그 모든 모습 속에는 나를 책임지는 삶이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자유는 혼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이끌 수 있다는 뜻입니다. 서양 철학은 자유를 강조합니다. 남이 아니라 내가 내 삶의 기준이 되는 것, 그것이 성숙한 인간의 모습이라고 말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져도 괜찮습니다. 그 안에서 나를 더 잘 들여다볼 수 있으니까요. 철학자 스피노자는 말했습니다. 진정한 자유는 이성에서 비롯된다.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스스로를 이해하려는 그 시도가 우리를 더 단단하게 만들어줍니다. 역할이 사라졌다고 느껴질 때 사르트르와 니체는 말합니다. 이제 당신이 삶을 선택할 차례입니다. 그 선택에는 정답이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이 시간은 기다림이 아니라 새로운 삶의 주인이 되는 준비의 시간이라는 사실입니다. 유교적 삶의 지혜, 명심보감과 맹자. 나이 들어가며 마음이 점점 말라간다고 느낄 때 우리는 다시 예책을 찾습니다. 빠르게 흘러가는 시대 속에서 변하지 않는 마음의 기준을 찾고 싶어지기 때문입니다. 명심보감, 맹자, 논어. 이 유교의 고전들은 오늘날의 우리에게도 묵직한 울림을 줍니다. 그 안에는 마음의 길, 그리고 삶의 품격에 대한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명심보감은 말합니다. 수처작주, 어디에 있든 주인이 되어라. 명심보감은 조선시대부터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 공부책이었습니다. 짧지만 깊은 문장들이 우리의 삶을 다잡아 줍니다. 수처작주란 어떤 환경, 어떤 처지에서도 스스로 주인이 되어 살아가라는 말입니다. 직장이 없어도, 가정에서 한 발 물러선 삶이어도 이제는 나 스스로에게 책임지는 삶을 살라는 뜻이지요.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 아닐지라도 나는 나의 하루에 꼭 필요한 사람입니다. 오늘의 내가 나의 주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 이 한 문장이 흐려지는 자존감의 따뜻한 등불이 되어줍니다. 맹자는 말했습니다. 항산이 있으면 항심이 있다. 항산은 변하지 않는 생계의 기반을 뜻하고 항심은 흔들리지 않는 도덕적 중심입니다. 맹자는 말합니다. 삶의 안정은 마음의 안정으로 이어진다고요. 이제 우리는 벌어들이는 시기보다 지켜나가는 시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마음의 중심이 중요합니다. 매일 차를 한 잔 끓이는 그 리듬, 산책길에 마주치는 나무와 인사하는 그 습관, 가벼운 일상의 반복이 삶을 붙잡아주는 항산이 됩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마음도 조금씩 편안한 자리를 찾게 되지요. 명심보감은 또 말합니다. 가정이 화목하면 모든 일이 형통하다. 나이 들수록 가정은 삶의 가장 큰 울타리가 됩니다. 세상은 바뀌어도 같은 밥을 먹고 같은 지붕 아래 머무는 이들과의 관계가 우리의 마음을 채우는 가장 깊은 샘물입니다. 명심보감은 늘 강조합니다. 가정 안의 말, 눈빛, 태도가 가장 깊은 인격 수양의 장소라고요. 지금 우리는 그 화목을 만들 수 있는 중심에 있습니다. 잔소리보단 이해를, 기대보단 존중을 보내는 삶, 그 안에서 우리는 여전히 중요한 역할자로 존재합니다. 삶의 품격은 마음을 다스리는 데서 나옵니다. 맹자도 공자도 말했습니다. 어진 사람은 스스로를 사랑하고 지혜로운 사람은 스스로를 바르게 한다고요. 지금 이 시기야말로 그 말의 의미를 가장 깊이 새길 수 있는 때입니다. 급할 것 없고 보여줄 것 없어도 내 마음 하나 잘 가꾸는 것으로 우리 삶의 품격이 생깁니다. 유교는 말합니다. 진정한 어른이란 자기 자신을 스스로 이끌 수 있는 사람이라고. 역할이 줄었다고 느낄 때 유교는 말합니다. 그 자리를 품격으로 채우십시오. 남의 인정을 기다리기보다는 내 마음의 단단함으로 하루를 살아가는 일. 그것이 유교가 말하는 지혜로운 노년입니다. 현대인의 일상에 적용하기, 실천하는 철학. 지금 우리는 철학자들의 말 속에서 삶의 방향을 천천히 되짚어가고 있습니다. 공자의 조화, 장자의 고요, 니체의 책임, 그리고 명심보감의 품격. 하지만 이런 물음이 생깁니다. 그래도 나는 하루를 어떻게 보내야 하나요? 철학이 좋은 건 알겠는데 막상 내가 사는 일상에는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요? 지금부터는 철학을 머리에서 삶으로 옮겨보는 실천의 이야기입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하루의 주인이 되는 연습을 해보세요. 하이데거는 인간은 존재를 자각할 때 비로소 존재한다고 말했습니다. 눈을 뜨자마자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는 대신 잠시 창밖을 바라보고 나는 오늘 어떤 마음으로 살고 싶은가? 스스로에게 조용히 물어보는 것. 그 질문 하나로 우리는 누군가에게 휘둘리는 하루가 아닌 내가 선택하는 하루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작은 의식 하나가 일상의 철학이 됩니다. 천천히 걷고 제대로 느껴보는 시간. 동양 철학자 장자는 비움의 시간에 도다어가 깃든다고 말했습니다. 지하철을 타지 않고 걸어가는 길,
산책로에서 꽃 한 송이에 발을 멈추는 마음. 우리는 젊을 때 늘 바빴습니다. 앞만 보고 더 빨리, 더 많이. 이제는 조금 늦게 더 깊이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한 걸음, 한숨, 그 속에 삶이 스며듭니다. 일상의 작은 루틴이 인생의 중심이 됩니다. 맹자가 말한 항상 헌차은 꼭 경제적인 기반만을 뜻하진 않습니다. 지금의 우리는 마음의 루틴을 쌓아야 할 시기입니다. 매일 아침 마시는 따뜻한 차 한 잔, 하루 한 편 글을 써보는 습관, 화분에 물을 주며 말을 거는 시간. 이 작고 반복적인 행위들이 우리 마음을 안정시켜주고 존재의 중심을 잡아주는 의미 있는 실천이 됩니다. 누군가를 위한 말을 하루 한 번 실천해 보세요. 레비나스는 타인을 향한 응시가 곧 윤리라고 했습니다. 어려운 말 같지만 사실은 아주 단순한 실천입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먼저 인사하기, 동네 마트 점원에게 고생 많으시죠? 하고 말을 건네기, 가족에게 잘 잤어, 고마워 한마디 전하기. 그 작은 표현 하나가 세상을 밝히는 철학적 실천이 됩니다. 말은 단순한 도구가 아니라 관계를 회복하는 길입니다. 무의미한 날은 없습니다. 모든 날은 나를 만들어가는 시간입니다. 사르트르는 인간은 자기 행동의 총합이라고 말했습니다. 지금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 같아도 사실은 우리 자신을 천천히 만들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음악을 듣고, 책을 읽고, 하늘을 바라보는 시간도 나를 위한 존재 연습입니다. 누군가와 약속하지 않아도, 누군가가 나를 불러주지 않아도 그 자리를 스스로 채우는 것, 그것이 철학자의 삶입니다. 우리의 하루는 위대한 철학자들이 말했던 것보다 더 철학적일 수 있습니다. 다만 그것을 자각할 줄 아는 마음만 있다면요. 철학은 거창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내가 어떻게 말하고, 무엇을 바라보고, 어떤 마음으로 밥을 먹는가, 그 모든 것이 철학이 되고 실천이 됩니다. 에필로그 철학자의 한마디, 나의 방향을 바꾼다. 이야기를 시작하며 우리는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제 나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나요? 예전처럼 누군가의 필요에 의해 움직이지 않고 크게 해야 할 일도 불러주는 자리도 줄어든 시간 속에서 나 자신이 너무 작게 느껴질 때가 있지요. 하지만 공자와 장자, 니체와 사르트르, 맹자와 명심보감은 입을 모아 말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은 충분히 의미 있는 존재입니다. 철학은 대단한 말이 아니라 지친 마음을 쓰다듬는 지혜입니다. 이제는 나를 불러주는 사람이 없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날엔 장자의 말처럼 잠시 물러서서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이 필요합니다. 하루하루 아무 일 없는 듯한 날들이 사실은 가장 깊은 내면을 기르는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삶의 표면은 조용하지만 마음의 바닥에서는 작은 움직임이 계속되고 있음을 잊지 마십시오. 나만의 문장 하나를 품고 사는 것, 그것이 철학과 함께 걷는 삶입니다. 니체는 말했습니다. 자신의 삶의 문장을 새겨라. 그 문장이 당신을 이끌 것이다. 삶에 지칠 때 그 문장이 다시 등을 토닥여줄 수 있도록 마음 깊은 곳에 담아둘 말을 하나쯤 갖고 계셔도 좋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문장입니다. 나는 지금 이 순간도 존재하고 있다. 사르트르, 물러남은 도가 보이는 자리다. 장자, 가정이 화목하면 모든 일이 형통하다. 명심보감, 스스로의 삶에 책임지는 사람이 진짜 주인이다. 니체, 당신이 어떤 문장을 고르든 그 말은 언젠가 삶의 방향이 흔들릴 때 다시 나를 일으켜 줄 나침반이 되어줄 것입니다. 늦은 때란 없습니다. 삶은 언제든 다시 시작될 수 있습니다. 프랑스 철학자 알랭은 말했습니다. 행복은 연습하는 것이다. 의미 있는 삶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눈 뜨고 차 한 잔을 따르고 마주 오는 사람에게 인사를 건네는 그 순간, 바로 그곳에서부터 삶은 다시 시작됩니다. 우리는 이미 철학자가 되었습니다. 다만 이름 대신 따뜻한 말 한마디, 조용한 시선, 그리고 스스로를 향한 배려로 철학을 실천하고 있는 것이지요. 삶의 끝자락이 아니라 다시 살아내는 중심이 되기를
이 6편의 여정을 통해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새로운 직업도, 새로운 역할도 아닌 새로운 눈과 마음이라는 것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지면 일상의 풍경도 달라지고 지금 이 시간이 더없이 귀해집니다. 이제 우리는 누구의 시선보다 자신의 마음을 더 깊이 들여다볼 줄 아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철학자들의 말이 잠시 흔들렸던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었듯 이제는 우리가 누군가의 하루를 붙잡아 줄 말이 될 수 있습니다.